예,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의 첫 시정 질문을 오늘 시장님하고 국장님 첫 시정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준비하신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생활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그 시정 질문을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예. 뭐 그렇지만은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모두 이 의무고용사업주가 도급을 줘서 물품 생산하면 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고 예, 삼성과 대우의 정규직을 각 1만 명으로 본다면 그 각각 500명씩 약 1000명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 곱하기 또 의무교육료를 하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고용 안 할 때마다 그 한 명의 최저임금을 100%로 부담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 그 기업의 부담금 감면액이 그 최저임금의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너무 예. 전문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저임금의 부담 감면액이 이제 60% 이상이니까 예. 60%고 그리고 각 고용률에 따라 가지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60% 친다면 이제 대략 양대조선 감면액이 약 한 144억 원 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우리 그제 현실은 양대 조선소를 두고 있는 그 도시답지 않게 예,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이제 두 곳이 있었습니다. 예, 연연 700리하고 UK 코리아라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UK 코리아는 이제 통영으로 떠나고 이제 연연 700리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UK 코리아가 왜 통영으로 떠났습니까? 일단은 그 생산 공장 자체가 원래 아주동 본점에 이제 설자고 있다가, 시설 요건이 맞는 통영 도사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 요건이 맞는 예, 예, 일단 그 팀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 예, 예, 그제는 땅값도 비싸고 평지 구하려니까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도사면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UK 코리아가 그제시에 있었다면 그제시의 장애인들을 또 고용할 텐데 근데 통영으로 또 넘어가는 순간 또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통영에 이익이 되지 예.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그 업주를 예. 융자 또는 지원 시 우대하여야 한다 돼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제시와 그 지역에서 그 적극 지원하면 우리 부족한 그제시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그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노동이란 것은 이거 고용장애인 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가 사무이긴 합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러나 그제시의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그제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민들한테 이건 지방사무고 이건 국가사무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그제 일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UK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UK 코리아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이제 한 곳뿐이니까 그제는
양대 조선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이제 그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선 구매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241원 원치를 예. 이제 그 한 144억 원치를 내가 이제 그걸 하려면 감면을 받으려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당 금액이 어찌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관내 표준 사업장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그제시에는 딱 한 곳뿐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도 매우 영세합니다. UK 코리아는 그 연연 700리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우리 장애인의 기회를 혹이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늘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표준 작업장도 사실은 이제 거제시가 그 2년 700년 한 곳밖에 없는 아주 영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대기업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중에서 우리가 그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제 SK 같은 경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자회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이런 인원을 갖다가 고용하는 이런 어떤 그 대기업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자회사 형식의 어떤 그런 사업장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떤 그 지자체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어떤 표준 작업장을 이렇게 설치한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그 열악과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뭐 현실이 예. 딱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도 예. 제 그 질문에 공감하시는 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각 이제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뭐 한다든 장애인 고용해서 한다든지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선이죠, 그죠? 뭐 또 뭐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가치 경영이 우선 시대니까 예. 아마 그런 가치를 우선하는 어떤 경영 때문에 그 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좀 타선진지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화하고 했던 예, 그 부분입니다. 예. 그 PPT 10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주팜이라고 장애인과 공존하는 푸름의 여주팜 이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활짝 웃고 계시는 공무원입니다. 뭐 장애인 지원팀 은경 팀장님인데 저분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푸름의 여주팜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이 한 부부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이제 그 기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이제 한국 지역 난방공사, 예.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예.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그 끌어모은 거는 저분이시죠. 그 여주시청 장애인 그 담당 엄기영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이제 컨소시엄은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갖추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립 타당성 검토,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출자 등을 거쳐가지고 20%의 지분을 출자를 했고요. 여주시가 20% 출자를 지분했고,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30%, 그리고 푸름의 재단이 50%를 출자해가지고 농장 건립과 이제 운영을 진행하게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60명의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내가 고용해다는 업무 고용 비율에 100분의 30만 하면 됩니다. 30%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명 고용하면 30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장애인 60명이고 비장애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이죠. 또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감이 있고 20% 출자, 어찌 보면 출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주시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대우와 삼성, 거제시가 협업을 통해가지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저렇게 컨소시엄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ESG, 기업은 ESG 경영이 될 테고
대우 삼성은 우리 거제시도 또 가치를 추구하는 ESG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처음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상당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듯이 이제 자회사 행식도 있고 어떤 컨슈머 행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 이제 적정한 사업주와 이렇게 컨슈머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뭐 행정이든 정치인이든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복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은 장애인들은 이 소득이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돼서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활국가 미래성장국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뭐 제안했던 것도 있고 뭐 다른 형태도 있든지 해서 가시적인 좀 실천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도 뭐 당초 예산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포함되면 좋고 1차 추경에라도 이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이제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과 우리 시의 여건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저는 이제 비슷하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낫다 생각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입 여부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삼성하고 대우가 한참 잘 나갈 때 매출이 30조고 지금 쭈그려 서려도 매출 14조, 15조 합니다. 두 회사 다 포함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요즘 또 근화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뭐 그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거제시의 현재 기업의 그 인원이 2,40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약 5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내는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너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 사무라고 두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 우선 그 사업자를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거제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해 거제시장과 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